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안보험 등의 진단비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되었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보안수사권 문제가 아니라 법조에도 이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저는 이춘재 논설위원께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하는 이 조희대 대법원과 관련된 이슈가 그렇죠. 일면입니다. 일면 톱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도 뜨겁고 보안수사권 문제도 워낙 뜨겁기 때문에 이 이슈가 오히려 묻히고 있는 측면은 좀 있습니다. 뭐 다음 기회에 하면 되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달 7일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을 하죠.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후임이 있어야 합니다. 후임이 있어야 해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바로 오늘 열립니다. 오늘 열리는데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3월 3일 이미 노태악 전 대법관이 임기가 끝났어요. 그리고 후임 대법관 제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대법관 인선 절차가 시작된 건데 그렇죠.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거 초유의 상황이죠. 이런 초유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공백 상태입니다. 예, 예.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이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려요. 예. 예,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흥구 대법관 후임 대법관 그러니까 후보자를 선정하는 이제 그런 작업인데 아마 오늘 한 5시 6시쯤에 끝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흥구 대법관의 후보가 될 그 법관들이 그러니까 후보자들이 나오는데 이미 이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4명을 대법관 추천위에서 추천해 놨는데 예. 그거를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기서 제청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쭉 지금 한 5개월 6개월 동안 벌써 1월 달에 했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예. 일단 첫째는 예. 이건 다 이제 뭐 그 주변에 나오는 얘기들을 한 거고 본인이 직접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첫 대법관인데,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어떤 대법관 그 임명을 통해서 사법부나 이런 어떤 그 정책에 대한 방향을 좀 제시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그 대법원의 어떤 구성 이것이 이제 대부분 다 이제 기존의 법조계가 사실은 보수 성향이 강한 그런 그렇죠. 지역인데, 근데 그럼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제약하는 문제들이 있고, 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하면 시대에 맞는 그런 판단을 하려면 대법원도 구성이 좀 다양화돼야 된다. 왜 이렇게 보수 성향의 대법관만 많이 있느냐? 이거는 뭐 반반이 되든지 보수와 진보의 구성이 그래서 항상 그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그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노무현 정권 때도 있었고, 뭐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이재명 정권 들어서도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첫 대법관 인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펼쳐 보이고 싶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지금 제청을 안 하고 원래 이제 대법관 임명을 어떻게 하냐면 그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추천된 그걸 거쳐서 그 중에서 한 명을 임명 제청을 하면 그걸 이제 대통령이 그 지명을 해서 후보를 지명해서 국회에 넘기죠. 그럼 국회 인청을 통해서 동의를 얻으면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그렇죠.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건 또 하나의 권한이자 이제 의무인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게 자기의 권한으로 좀 방점을 찍어서 대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법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이제 그 고집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그래서 법조계에서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대법원장이 정말 자기가 봤을 때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대법관이 있다면 그 후보자를 그냥 제청해라. 제청을 하고. 근데 이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이 사람은 이재명 정권 또 새 정부에 맞는 그런 대법관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결시키겠고 동의를 안 하겠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대통령이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임명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대법원장이 지청권 행사에 맞는 거지. 이거를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이게 공석으로 놔두는 게 맞느냐. 예. 가뜩이나 연간 뭐 4만 건, 5만 건 가까이 상고심이 접수가 되는데 대법관들이 한 명 빠지면 그 상고심에 대한 부담은 또 다른 대법관이 지거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상고심 네. 심리 지연은 사실 시민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가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소송 당사자들이 당장 피해를 예. 보니까.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평소 뭐 재판 빨리 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 같은 경우는 뭐 633 원칙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뭐 그렇게 단시일 내에 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판 빨리 하는 걸 강조하는 대법원장인데 이렇게 지금 대법관을 장기간 공백으로 두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은 거였죠. 저는 이제 정치부 기자 생활만 하고 법조 출입의 경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무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삼권 분리 취지에 맞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물밑에서 이 방금 말씀하신 조희대 대법원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견해 그리고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에서의 어떤 견해가 정무적으로 조율되거나 이럴 여지는 없나요? 원래는 조율이 되죠. 예. 조율이 됐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노무현 정권 초기에 그때야말로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 일색의 대법원 구성을 바꾸려고 노무현 정부가 시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추정현 대법원장이 최종영 대법원장이라고 상당히 보수 색채가 강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는 대법관 후보 제청위원회라는 그런 이제 기구도 없었고 그냥 자문하는 정도의 그런 위원회가 있었는데 당시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은 물밑에서 이제 대법원도 좀 진보 성향의 대법관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는데 단칼에 거절을 했죠. 최종영 대법원장이. 우리가 좀 해오던 대로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추천한 그 후보들이 전부 다 그냥 고등법원장 또는 법원장급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말만 들어도 정말 이건 정말 그 서울대 법대 출신 50대 남성 뭐 이런 아주 전형적인 전형적인 서우남이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런 엘리트 법관들로만 그냥 추천을 하니까 그 자문위원회를 이제 거쳐서 한 명을 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 명 뽑아달라고 하는 그런 제도였어요 그때. 근데 자문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석하는 그 자리가 바로 대한변협회장하고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강금실 장관이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변협 회장은 박지승 회장이라고 상당히 그 진보 성향이 강한 분이었어요. 이 두 분이 자문위원회 자리에서 그냥 박차고 나왔죠. 우리 이거 못하겠다. 여기서 3명 중에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 중에 한 명을 우리가 어떻게 고르냐. 대법원장이 책임지시오 하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원래 대법원장이 대법관 추천을 하려면 제청을 하려면 그 전에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거든요. 만나는 자리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만남을 거부를 했죠. 계속.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좀 더 이게 길어지는데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들고 나오는 카드가 뭐였냐면 그때 이제 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게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뭐 나중에 들어온 게 로스쿨 또는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추진된 거군요. 그다음에 뭐 영장 실질 심사 그다음에 검사 피의자 작성 신문 조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사법제도를 지금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정립된 그런 재판 사실은 제도들. 지금 이슈가 되는 그런 제도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때 시작이 된 건데 그거를 논의하는 기구를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최정영 대법원장 쪽에서 그런 카드를 청와대에 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이라든가 이재명 정부, 행정부, 입법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각자의 요구하는 안을 가지고 방금 그 삼고심 심리가 그 적체되어 있는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제가 또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결과적으로는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하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둘이 비교돼요. 둘이 비교되고 그리고 또 한꺼번에 제청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좀 이상한 상황이 이게 상당히 좀 이게 곤란한 상황이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미룬 이유가 지금 노태학 후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흥구 후임 이 두 명을 한꺼번에 제청하면서 한쪽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한쪽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이제 나왔었는데 그 올해 이제 시간을 끄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 분석이. 처음에는 예. 그 말 나왔을 때 아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그래도 대법원장인데 라고 했는데 결국은 지금 그런 예상이 맞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빨리 그 노태학 후임은 빨리 제청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은구 대법관 후임을 그 인선 작업을 해야겠죠. 그 전망은 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좀 풀리나요? 지금까지 그 말씀까지 좀 버틴 듣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성격을 보면 지금까지 이게 버틴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자기가 생각한 거 있으면 별 그런 주변의 얘기 관계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좀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겠네요. 되는 건데 예.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정권 때를 보면 아까 처음에 이제 대법원장이 고집한 그 김영남 대법관이라고 처음에 보수 성향을 임명했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김영남 대법관 첫 여성 대법관 임명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진보 성향의 이홍훈 대법관 그다음에 전수환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 예. 이른바 독수리 독수리라고 오영재라고 불리는 했죠.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다 임명이 됐거든요. 그 예.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흐름을 대법원장의 고집으로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이번 후보 인선 과정이 그런 잘 좀 풀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예. 바람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소식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지금 검찰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은 사법 정상화의 단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언론에서는 이런 뜻으로 봤을 때는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해석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소리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나의 보험 상태를 체크해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안보험 등의 진단비보험이나 건강보험, 어린이보험, 치아보험, 운전자 보험 등의 단일보험 상품도 최적의 조건을 찾아 가입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험 전문가들이 가입된 보험 전체를 정확히 분석해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되었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해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합리적 보험 설계로 나와 가족을 위한 가장 특별한 선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